앞으로의 시장은, 듀얼 폴더. 우리 생각해보자. 듀얼 폴더. 즉석 만남? 맞아요. 이 당시에는, 어둠의 세력의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아비님이 이제 종종 언급을 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짜잘한 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 큰 그림만 짜주면 알아서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 나온 김에, 뭐 컨텐츠도 없겠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디자인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자, 생명의 기준, 그리고 아비님은 전제를 가르쳐주죠, 전제. 기준, 아비님은 생명의 기준과, 그리고 이제 전제, 물론 뭐 참이다 하는 전제는 이제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근데, 아비님이 드리는 전제, 이 전제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가지를 펼치실 때. 안 그러면 생각이,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생각이 공상으로 흘러가거든. 현실을 포함하지 않은 상상은 좀 현실을 많이 벗어나잖아요. 현실을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비님이 전제를 항상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밀어주고 기름을 뿌리는 것 뿐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전제, 여러분들을 향한 전제는 뭐냐면 인위적인 컨트롤이 아니에요. 물론 디자인은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컨트롤이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인위적으로 막 확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어, 특정하게 하려고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큰 거시적인 흐름이고, 예를 들면 IMF 같은 거. 그러니까 어, 인위적인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데미지가 되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생계, 교육, 의료, 이거를 생계, 의료,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어쨌든 인위적인 컨트롤이잖아. 인위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근데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생계, 경제, 교육을 망가뜨리려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 회사는 그 사장, 그리고 그 국가 단체, 그리고 국가정교 수장, 그리고 국가 임원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서민들을 굳이 채팅창까지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뭐 그런 분들을, 스티브 잡스나 뭐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는 뭐 공을 들여서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중을 향한 것은 대중을 향한 것, 여러분들 말이죠. 대중을 향한 디자인. 대중을 향한 디자인은 뭐냐면, 대중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럴 가치도 없고, 왜냐면 대중은 기본적으로 큰 약점이 있어. 어, 쾌락을 좋아합니다. 재미와 쾌락에 약합니다.
그래서 굳이 재미와 쾌락의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와 쾌락에는 반드시 이성이라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자리하고 있고, 뭐 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목적일 때는 무언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밀어주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기름을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기름을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흉내를 내고, 뭐 굳이 아무리 못 가게 막아도 다 뭐 미성년자 때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명웅당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일탈과 그런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고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중으로서 느끼는 어떤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에 기름을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뭐 치마를 점점 더 짧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몰래 보고자 하는 걸, 뭘 몰래 보냐? 너희들 몰래 보지 말고 우리가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줄 최대한, 그래서 제한을 계속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자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약을 없애주고, 그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좌의 게임 같은 진짜 초특급 성인물이 판타지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세계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규제들이 정말 마음껏 풀려 있거든. 규제만 열심히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기름만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문란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을 향한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재미와 쾌락과 그런 걸 알아서 원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도록 마음껏 풀어주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생계, 교육,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봐. 생계, 교육,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데모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압박이 장난 아니지. 그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던 대학생들 데모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생, 유시민 그분들이 하셨던 싸움이 뭐예요? 왜 우리를 더 못 살게 하냐? 국가가 우리를 잘 살게끔 해줘야지. 왜 못 살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냐? 그럼 우리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유심세 그러잖아요. 무섭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간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 그러니까 비참해서 막 일어나고 데모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른 데 신경을 쓰게 하는 것.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재미와 쾌락. 재미와 쾌락이 나쁜 가치라는 게 아니라, 재미와 쾌락도 좋지만 일단 그러니까 많은 외식도 좋고 간식도 좋지만, 어쨌든 집밥이라는 게 중요한 거든. 집에서 쉬지 못하고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집에서 불안해서 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밖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점점점 지쳐가요. 베이스 캠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중은 그 정치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병원비 올라가고 이렇게 망가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비님이 두 가지 맥을 알려주잖아. 여러분들이 항상 당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변호사면 검사 입장에서, 검사면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역지사지 이런 거잖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래야 뭘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뭔가 알려고 할 때.
내가 걔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뭐 형사도 그러잖아. 맨날 하는 그러잖아. 내가 이 범죄자라면 지금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간단히 생각해봐요. 내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싶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안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 목표는 안 좋게 하고 싶어. 좋게 하고 싶진 않아. 이 나라를 안 좋게 하고 싶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벙찌니까 두 군데를 좁혀줄게요. 일단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시키고 내가 싫어하는 법안들은 통과시키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정치인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딜레이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혼란이 타고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법안들만, 그러니까 먹이를 던져주고 막 싸우게 한 다음에 필요한 법안들만 이렇게 통과시키게 만들면 되고, 그거를 그거를 들켜서 대학생들이 떨쳐 일어난 게 이제 뭐 유신 정권에 반대해서 일어난 대학생들인 거야. 그러면 항상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하려고, 어쨌든 리더들을 잡아야 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은 잘 몰라. 영향력 있는 내가 학교를, 여러분 무슨 폭력 영화만 봐도 뭐 상대편 학교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반 애들 안 건드리잖아. 딱 반 문 열고 야 여기 짱 나와 그러잖아. 왜? 짱만 먹으면 끝이니까. 막 그러면 뭐 학교 들어와서 짱까지 가는 모든 학생들이랑 다 싸워? 그럴 필요 없죠. 짱이나 일진 애들만 딱 몇 명 딱 공격해서 제압하면, 아니면 뭐 돈이나 뭐 이런 영향력으로 포섭을 하면, 걔네들만 내 편으로 만들면 밑에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다만 국가가 다른 것은 학생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있어서 그냥 닥쳐 그럼 닥치지만 시민은 아니거든. 시민은 닥치라고 하면 내가 왜 이러면서 일진이라고 해도 기꺼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중간에 있는 뭐 공부 잘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학교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진들도 사실 공부 진짜 잘하는 엘리트 그룹들은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외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진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쉽게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고문으로 죽었을 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서울대생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서 죽었거든. 그게 영화에 1984인가 그 영화에 나온 거.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서울대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 그 사건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는 사실 두 가지 힘이 있죠. 물론 뭐 얼짱은 빼고 얼굴 예쁜 힘은 그거는 빼자. 그거는 문화적 힘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힘은 생존과 관련된 힘이니까. 그래서 외모가 주는 힘은 빼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힘과 공부 잘하는 힘, 두 가지 힘이 있죠. 그게 정부로 표현되면 행정부와 군부죠. 군인과 정치인. 어쨌든 실력을 통해서 올라온 뭐 그런 그것도 힘이니까, 정치의 힘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는 3년이면 졸업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냥 대학생들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악의 세력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반항하고 제일 먼저 들쳐 일어나고 제일 먼저 양심 선언을 하고 시국 선언을 하고 일어나는 세력이 대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내 첫 번째 대상은 대학생인 거야. 대학생들이 나라 일에 관심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돈 못 벌지. 공부만 잘하잖아. 아직 사회에 나와서 어쨌든 실질적인 권력이나 그런 힘을 가지기가 힘든 상태란 말이야.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면 이제 자립의 힘이 생길 거고, 졸업을 해서 어떤 행정부나 각 관계로 들어가면 그 어떤 반항의 의식을 가지고 정계 재계에 다 진출하잖아. 그럼 그거대로 힘인 거야. 그러면 이 약할 때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돈이죠. 왜냐면 다 공부 잘해서 일단 왔는데 아직 생계를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힘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다 논 팔아서 밭 팔아서 어쨌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힘을 쌓고 있는 진짜 타조 아래 갇힌 상태거든. 왜냐면 대학생은 지식층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그래도 지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조 알이지. 크면 나오면 닭이 아니라 타조가 나오는 거야. 타조 200마리, 300마리, 타조 3000마리가 우르르 뛰면 파워 못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등록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절대 대학교 등록금은 절대 꿈에도 떨어질 일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제일 약해진 게,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피부에도 안 느껴지겠지, 맞아. 원래 그 학생 운동권의 힘이 지금은 극도로 쇠락했습니다. 거의 지금 운동권, 어쨌든 대학교 들어가면 운동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운동권에 들어가시는 그 선배들이 진짜 엄청 멋진 분들만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멋지지 않은 분들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을 가진 진짜 어떤 대학생의 인싸, 이런 분들이 거의 운동권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선배님 거의 다 처음에는 다 선배님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 선배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배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잘 모르지만 내가 존경하는 저 선배님이 저렇게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뭘 알아. 뭐 그래봤자 대학교 1학년이 아무리 서울대생이도 21살, 21살, 22살이야. 뭘 많이 알겠어, 세상에 대해서 알면. 그래서 선배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죠.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지금 운동권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그 학교 이외, 공부 이외의 것들,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나라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아니면 뭐 또 약자의 편에 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이외의 것들을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생각하는 곳, 그리고 추진하는 곳, 직접 행동하려고 아주 그냥 행동 중심의, 아비님은 그렇게까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학에서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울부짖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지금은 급격하게 쇠락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버느라, 알바하느라, 그리고 빚을 안고, 이 빚을 떠맡고,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립도 하기 전에 결혼의 압박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라도 낳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자립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거의 일생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극복하신 소수의 뭐 그런 층들은 있겠으나,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죠.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빚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대학생 때 내가 분명 말씀드렸죠. 타조 아래 있다고. 이 알 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게 되면
알 속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알 속에서부터 무언가 쩔어 있고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패배감에 절어서 졸업한다는 게 사회에 너무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고생을 해도 내 자식만큼은,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만큼은 이 세상 고통 모르게 키우고 싶잖아. 세상이 아무리 동화 같지 않아도 내 자식은 그래도 5살, 6살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쁘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착하고 맑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세상이 섹시 컨셉으로 많은 여자들이 섹시 댄스를 추지만, 그래도 5살짜리 내 딸이 섹시 댄스를 추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훈련시키시는 어머님도 있으십니다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근데 섹시라는 건 말 그대로 남성이 섹스를 하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들게 하는 어떤 몸짓과 행동을 보이겠다는 건데, 그래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어든 몰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한 5살 정도까지는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있다고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라는 거대한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라는 이 가장 이제 진짜 태어나기 정말 알에서 다 부화된 이 상태, 알에서 이제 깨고 나오기만 하면 돼. 이 상태부터 벌써 빚에 쩔어, 생활에 쩔어, 이 패배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빚보다도 더 무서운 건 40대에 겪는 빚의 고통은, 사실은 그거는 인생의 무게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5살짜리가 아이에게 가해지는 삶의 굴레라는 것은, 5살짜리가 엄마가 장사하면서 지쳐서 쓰러지는 그 리어카를 앞에서 끌면서 세파에 쩔어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다고,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대학생이 빚을 지고 빚에 허덕이면서 사회 출발을 하는 이것은 정말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옳은 것에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감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퓨파더에서는 고통을 극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많이 겪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많이 겪으면 그냥 세파에 쪄듭니다. 꿈이 없어져요. 희망도 없어집니다. 소망도 없어져요. 여러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러잖아. 정상일 때, 다 자랐을 때, 장성했을 때, 한마디로 내가 입대를 해도 군인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군인일 때, 내가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비 한 번 맞는다고 폐렴 걸려 죽지 않을 때,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사서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들 절대 다수는 강하지 못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약합니다. 어린아이라고. 고생을 약한 상태에서 노출되게 되면 그저 세파에 쪄듭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어요. 한 15년, 10년, 2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움직임은 시작됐으니까. 대학의 비리를 조장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왜냐면 언론에도 다루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비리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바꿔 얘기하면 대학생이 최고의 타겟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원래 최고의 타겟, 여러분, 최고의 타겟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통이에요. 아직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가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 여러분들은 절대 몰라요. 물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마트에 찍혀 있으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정확히 왜 이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파동이 닥칠 때마다 소하고 돼지들은 그렇게까지 죽어나가는데 왜 가격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소하고 소값이 그렇게 폭락해서 그렇게 소하고 돼지가 많아서 그렇게 소값이 똥값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가격은 왜 전혀 영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사도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통에 관련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처럼 대학교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도 거의 전무합니다. 왜?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뭐 쉽게 엘리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만 쉽게 엘리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대학교가 엄청나게 사실은 아직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왜냐면 대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돈놀이판이 되면 그 모든 피해들은 다 일반 학생들이 지게 되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그냥 대학교 등록비가 이렇게 오르는지 그냥 매해마다 조금씩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가 보다 하면서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상한데 더 이상 그 학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돈이 절대 기준치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의 지원만으로 할 수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나 정도 해야 돼? 근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알바 하나만으로는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럼 알바를 2개를 해야 돼? 2개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온다? 그럼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까지 했는데도 감당할 수준이 안 돼서 온다? 그럼 학생운동이 약간 일어나? 그러면 소폭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슈가 안 되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식 투자처럼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쭉.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참 타성에 젖는 건데 대학생들이 이제 오르니까 그냥 당연히 오르는가 보다 해요. 그냥 이제는 그냥 거기에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성공한 거죠. 승리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때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들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굉장히 지쳐 있고 근데 여기서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완전히 적자생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신입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뼛속 깊이 적자생존의 법칙을 겪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뭐 굳이 다른 존재를 도와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다른 존재를 배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조금씩 다 겪어보셨잖아요. 호구되죠, 호구. 뭐라 그래? 현장 용어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그 용어로 뭐라 그래?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이들의 어떤 무언가 여론 속에서 한 존재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다? 글쎄, 그게 요즘 가능한가? 오지라퍼. 아비님이 최근까지 들은 학생들 용어는 요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생존하기도 바쁘죠? 여러분들 커리어 쌓고 여러분들 무언가 살아남기도 바빠. 타인의 뭐까지, 학생까지. 근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언제부터, 자기 친구가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돼버렸을까요? 원래 친구는 학교 때 사귀는 거 아니었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까지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병원뿐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등록금에 대한 그 답변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절대로 조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학생들은 타겟이 될 거예요. 못 살게 굴 겁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대학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제 대학교의 권위는 많이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사회는 대학생 졸업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회는 잘하는 사람을 그냥 잘한다고 해요.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실제 이제 서울대,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서울대 커리어가 남아 있습니다만 서울대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냥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서울대를 나왔든 안 나왔든.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뭐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한 30초만 딱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높아졌어. 동영상 보는 것만 해도. 지금은 진짜로 잘하는 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학교의 권위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생의 무게감을 가지지 못할 때까지 아주 죽어라고 괴롭힐 겁니다. 자, 언제나 말했듯이 그것이 비록 팩트라 할지라도 비관만 늘어놓는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이 나다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미래예요. 왜? 그토록 장원급제, 전국 1등, 무슨 경연대회 1등, 오디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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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1등, 1등, 한국 1등, 한국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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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스펙,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집 딸, 누구 집 딸. 50년 넘게 들어왔어요. 50년 넘게. 응? 개천에서 용난다. 어떻게든 뭐 사법고시 1등, 검사, 판사, 의사. 지겹잖아. 그죠? 근데 그 앞에서 나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금수저 앞에서 나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금수저는 금수저지. 물론 그렇다고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 서울대생 아니야? 그럼 꺼져.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대생이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었고 사회의 주도층이 되어서 지식이 어쨌든 이 사회에 실질적인 거대한 흐름을 이끌 수 없는 어떤 그런 슬픈 시대는 물론 도래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살고 살리다 나를 먼저 살리고 세상이 무언가를 강요하고 돈 벌어라 뭐 해라 세상이 이렇다 어렵다 저렇다 돈 뭐 해라 뭐 하라 할 때 여기는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을 먼저 살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내가 진짜로 나다운 게 뭔지 나다운 걸 생각하고는 있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가 철이 없는 시절이었죠. 남들 다 입시전쟁에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나다운 거 생각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은 그냥 잘하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차별은 여전히 있으나 차별이 없던 시절이 어딨어. 다만 차별은 여전히 있으나 차별의 종류가 달라진 시대이고 그리고 그 차별의 달라진 종류 중에 하나는 그냥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언제나 잘하는 놈을 기다리지만 그냥 바로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유형이 실력이 끝장나게 뛰어나가 아니라 점점 더 말입니다. 점점 더. 대표적으로 구글도 그렇죠. 구글도 대기업들이 더 이상 실력만 보고 뽑진 않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업 문화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 그 기업 문화를 만들어나고 이끌어나가고 흡수될 수 있는가? 즉 사람의 품성을 봅니다. 품성을 아주 중요한 지표로 봐요. 그 품성을 뭡니까? 그게 자기다움이에요. 물론 구글에 입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계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다웠잖아. 여러분다우면 여러분다움이 무시당하고 그런 중에서 억지로 그냥 이게 우선하니까 아비님 살아온 세월처럼 그러네 말하고 나니까 열받네. 아니야 열받지 않아. 나는 내가 잘나길 바란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일 때 더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게 더 좋아. 아비님은 그렇게 나답게 살아오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는 것은 주목받을 일인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함의 기준이 정말로 당신다운가. 그래서 오디션 프로에도 이제는 그래 옛날에는 영어 엄청 잘해 우와 박수 이랬는데 지금은 잘하시는데 당신의 색깔이 없다. 난 당신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멘트가 점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실제로 당신다움의 포스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신입이 되고요. 진짜 나다운 사람은 스카웃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신입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알아보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량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이 더 심해지고 그랬지만 차별의 종류가 달라져서 여러분들은 그저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그저 나답게 자기 혼잣말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딘가에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트렌드에는 물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코로나로 좀 힘겨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차별이 사라진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살기 좋은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듣는 게 자기다워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자기 나다운지 아닌 건지를 기준으로 살아라. 어쨌든 최종적으로 살고 살리다를 해라. 요즘 그래서 여러분 살고 살리다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게 몸에 있게 되면 진짜 유재석 씨처럼 그렇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렇잖아. 유재석 씨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고 살리다가 그냥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인기를 갈수록 더 얻으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기술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는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진짜 오른손이 몰랐거든.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진짜 몸에 살고 살리다를 그냥 사시면 누군가는 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찍히고 알게 돼요. 물론 인위적으로 하면 인위적인 것도 들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고 살리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진심으로 판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목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무서운 시대, 몰카 시대, 어우 진짜 나 사생활 침해 라고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원래 보든 안 보든 이러고 살았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도와주면 누군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오해를 받아도 오지랖 떤다고 해도 제 인기 끌려고 저런다고 해도 호박씨 끌려고 저런다고 해도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지금은 사생활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원투 원치 않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이러니하게도 열린 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아비님한테도 한국에서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라는 거에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 뭔 짓을 하건 다 꺼져라입니다. 아비님이 진짜 평생을 그 썩소만 받아왔기 때문에 뭐 그건 아비님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무시받는 최고수가 아닐까. 아니, 고수반열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덩달아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아비님도 진짜 순수하게 보여주는 이 현장의 말과 이 영상들의 기록들 이것들로만 평가받을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전달될 날도 혹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비님 때에는 좀 늦춰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20대인 여러분들, 30대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퓨파드라는 기준 한정, 밝은 미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스펙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다를 그냥 꾸준히 살면 그 살고 살리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능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차별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역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좋은 거니까 차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고 뭐라 그래 이거 역으로 천대받던 사람이 역으로 주목받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격발상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까지는 천대받아 왔지만 야 뭘 하고 뭐 한다고? 야 네 입에 풀칠이나 해. 네 입이나 풀칠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해. 네가 배돼지가 부르니까 뭐 실제로 아비님 세대에 들었던 더 굉장히 과격한 말들 네가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살지. 네가 철이 덜 들었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유니크하다. 역주행. 역주행. 어쨌든 지금까지 천대받고 무시받고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주목받는 세대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존의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던 사람들은 차별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재석 씨의 어떤 주목받음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활화되는 사람. 그냥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오래 못해. 그냥 그게 내 마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 욕을 먹든 뭐 CCTV로 찍든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라. 그래서 아비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 편하니까. 자, 이런 시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니들은 좋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럼 됐지 뭐. 우리들은 좋다. 자, 해봐. 나는 좋다 해봐. 나는 좋네.